건프의 영화책. 오늘은 영화 3학년 2학기입니다. 2024년도 한국 영화인데 이란이 감독의 영화입니다. 근데 2025년 영화 베스트 하면서 한국 영화 중에서 선정된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란이 감독은 배우로도 활동하신 감독이라고 하고 천막, 휴가 등의 영화를 만든 감독이기도 합니다. 독립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키워드는 노동자 영화, 중소기업, 특성하고 실습생, 독립영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특성하고 3학년 2학기에 중소기업으로 실습생으로 가는 노동자 학생들의 얘기인데, 그 중소기업 공장에서 그 노동자의 삶을 바라보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장면 중에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장례식에 가는 이 3명의 실습생들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처음 가보는 아이들이죠. 하지만 주인공은 아버지의 죽음을 중학교 때 상을 당해본 친구였고, 그 가운데 있는 여자 여학생이 그런 얘기 하죠. 노동을 하면서 죽을 거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 특성하고 실습생 아이들이 중소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전체는 사실 크게 약간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3학년 2학기가 됐고 실습을 가야 되는데 이제 중소기업 공장에 가서 일하게 되죠. 같이 간 친구는 중도에 그만두고 나가버리고 어찌어찌 버티면서 버텨야 되는 또 이유도 생기면서 끝까지 버텨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정규직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담담히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중소기업 영화, 공장에서 일하는 영화들 보면서 또 다치진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이런 조마조마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영화이긴 한데, 그렇게 잔인하거나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영화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어떤 바라보는 그런 객관적인 어떤 시선으로 덤덤하게 그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대단한 사건이나 이렇게 그런 큰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사건들은 있지만, 그래서 그걸 담담하게 바라보는, 그걸 목도하는 그 시선 자체가 오히려 더 약간 쓰라리게 보이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 앞치마와 2층 난간이라는 소주제를 잡아봤는데,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데 그 그라인드를 가는 작업자들이 가죽 앞치마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2층에 난간이 없어서 지게차로 짐을 올릴 때 난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난간을 없앤 것 같은데, 그게 물건이 떨어지거나 사람이 떨어질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그 작업자가 회사에다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가죽 치마와 2층 난간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죠. 사실 그게 비용이 꽤 비싸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요구하는 부분인데, 그게 사실 큰 이슈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알게 모르게 묵살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들 다들 지내고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큰 어떤 뭐 고쳐야 되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냥 지나치는 그런 게 되어버리는 현실적인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사실은 되게 불안합니다. 쇳가루가 날리고 또 불꽃이 튀고 그라인더와 그리고 용접과 기계들 속에 인간의 몸이라는 게 얼마나 허약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습생 어린 학생이 기계를 잡고 그 정교하게 뭔가를 갈아야 하고, 그리고 그 작업장의 어떤 차가운 공기가 영화를 보는 동안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주인공이 결국 사실 팔에 상처를 입지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거는 사실 사고를 보여주려는 거라기보다는 언제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그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대단한 사건 사고 없이 공장의 현장을 보여주는 마치 다큐 같은 영화였지만, 보는 내내 사실 뭔가 불안하고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게 관객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현실은 차갑고 또 불꽃이 막 튀고 위험하다는 것을 일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는 건 그렇게 흘러가는 거다. 결말은 결국 실습생에서 정식 직원이 되고 전문대학교를 다니고 또 공장에 새롭게 들어온 실습생들을 보는 장면에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사실 서늘하고 무심한 표정의 주인공 창우라고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 일상에서 반복해서 다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결국 타인이 되어서 내가 실습생일 때 봤던 그 지게차를 모는 사람이 되어서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동생의 공부방이 사실 필요했고 고3이어서 막내 요즘 사먹는 치킨을 사주고 싶었고, 유행하는 치킨, 그리고 어머니의 사실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주인공 창우는 사실 힘들었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다른 같이 갔던 실습생인 친구가 그만두어도 창우는 사실 성적이 좋지 않았고, 그래도 출석률이 가장 좋은 학생이어서 성실하게 그냥 끝까지 여기 중소기업을 다니게 됐습니다. 창우는 어쨌든 결말은 자신이 바라던 대로 이렇게 흘러왔지만 그 공장에서의 삶은 그가 원하고 선택한 것이었을까 사실 의문이 듭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그리고 집안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 환경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되게 한 게 아닐까. 창우는 사실 너무 잘하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아서 그는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주인공 창우의 표정은 늘 불안하고, 그리고 어딘가 약간 주눅 들어 있고, 그리고 느리고 말도 잘 못합니다. 겨우 친한 친구인 우재와 같이 있을 때만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우라는 배역을 하는 주인공, 창우의 배역을 하는 배우가 유명한 배우도 아니고 그냥 신인 배우인데, 시종일관 약간 주눅 들고 약간 루저의 그런 분위기로 계속 연기를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좀 밝은 표정으로 있을 때가 딱 한 장면이가 나오는데, 그게 친구 우재와 이렇게 있을 때, 그때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씁쓸하죠.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창훈은 초기 실습생 때 무거운 것을 들고 세부치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만 했죠. 갈기도 하고 용접은 그래도 일은 느렸지만 용접할 때는 또 재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팔에 파스를 붙이고 널 위험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고 사실 한순간의 사고로 이어지는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무거운 것들과 싸워야 하고 집에 오면 쉴 틈 없이 그냥 쓰러져 자야 합니다. 그럼에도 시간은 흐르고 약간씩 성장을 하고 직원이 되었고 원하던 학교도 다니게 되었고 잠깐이지만 기타도 가끔 칩니다. 우린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건 없지만 작은 것들을 하나씩 이루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불안했지만 그리고 잘하지 못했지만 살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뭐라도 기술을 배워야 할 것 같아서 배웠고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갔고 친구들은 내 곁을 떠났지만 견뎌야 할 이유가 생겼고 상처는 입고 할 말은 사실 못했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대입 시험이라도 치고 싶고 남들처럼 살아도 보고 싶지만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린 영화였습니다. 사실 대입 시험 날이라면서 TV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장면을 보죠. 감독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대입 시험 날 시험을 안 치는 수많은 특성화고라든지 아니면 실습을 하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꼭 그 시험 치는 것만 보여주느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인터뷰에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그늘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런 게 있었고요. 여기서 약간 특이한 장면은 공장 사장이 한번 딱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계약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공장 사장이랑 마주하게 되는데, 공장 사장은 이 주인공 창우한테 깎은 사과를 이렇게 건네주고 자신은 갈변된 사과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래돼서 색깔이 갈색이 된 사과를 먹습니다. 뭔가 이렇게 되게 악덕 사장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감독은 실제 공장 사장님을 그 갈변된 사과를 먹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냥 노동자로서 참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공장 사장이 나오길래 되게 안 좋은 이미지로 그려질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같이 다들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 공장에서 실습생 관리하던 송대리는 막 소리치고 막 화도 내고 하는데 용접을 할 때는 또 괜찮은 선배가 됩니다. 사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막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긴장하지 않거나 이러면 꼭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약간 혼을 내서라도 계속 긴장을 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 느낌입니다. 영화는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담담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죽은 노동자를 생각하며 일해야 하는 지금을 사는 사람들. 친구는 그만두었고 다들 다른 길을 찾아 떠났지만 거기서 에이스라고 하는 친구도 떠나죠. 나중에 오토바이 택배로 떠나고, 친한 친구는 아버지 편의점으로 떠나고, 다들 떠났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도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주인공 창우도 이게 확신이 있어서 이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그런 보통 사람의 어떤 삶인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이 뭐 다 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삶, 또 그 선택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감독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대략 이런 얘기였고요. 이 배우들이 전혀 이렇게 익숙한 배우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화를 본다기보다는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고, 진짜 그 실습을 하는 그 학생들의 어떤 조마조마함, 공장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 굉장히 리얼하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삶이다, 그런 느낌이 있고, 3학년 2학기면 아직 고등학생인데 실습생으로 가서 그래도 정규직이 돼보고, 그걸 통해서 또 학교라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트를 뚫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뭐 사고가 나고, 뭐 물론 여기 이 공장에 있는 사람이 죽은 건 아니지만 같이 실습생으로 먼저 갔던 선배 노동자가 과로로 죽는 걸로 거의 보이는 것 같은데, 본인도 굉장히 일을 잘하는 에이스였고 한데 결국 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일을 하다가 죽는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노동을 하면서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멘트를 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주인공은 뭐 약간 찢어지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짧게 있지만 또 근로감독관이 온다고 해서 그거를 또 풀고 아무렇지 않은 척 또 가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도 좀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죠. 누가 나쁘고 뭐 악과 선을 나누는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다들 그냥 그 노동의 현장에서 자기 삶을 살아갈 뿐인 그런 사람들의 얘기죠. 마차 코멘트 짧게 하면 장면마다 또렷이 음각되어 있는 노동영화의 살과 뼈, 이동진 평론가였고요. 살아남아 노동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선명한 고발 영화를 지향하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새어나오는 서름들. 그렇죠. 고발 영화 이런 거는 아니고, 감독은 그냥 굉장히 담담하게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하지 않은 배려가 빛나는 연출에서 더욱 응원하고 공감하는 마음. 일하다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는 게 당연한 19살 고3 아이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갖춘 존경스러운 작품이다.
나는 사람이 일하다가 죽을 수 있는 줄 몰랐어. 이건 그 실습생 여학생이 하는 멘트였습니다. 2025년도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라는 독립영화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장면이 있어요. 이 친구가 사실 좀 손도 느리고 동작도 좀 느린데 그래도 성실하게 그 선생님 얘기하죠. 넌 등급이 낮지만 출석은 네가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꼼꼼한 편이죠. 그래서 용접을 할 때 그 용접을 하시는 분이 꽤 재능이 있다면서 막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용접으로 뭔가 대단한 뭔가 일을 해내겠구나 했지만 그것도 그냥 잠시 칭찬받고 끝나는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잠시 다닌 한 카트 장면 정도 나오고 정규직이 되었고 지게차를 끌면서 시간이 흐른 후에 후배들 그 뒤에 이제 실습생들이 와서 거기서 실습하는 장면들을 바라보는 이 창후의 또 모습이 애잔합니다. 이런 어린 학생들의 어떤 노동영화 우리 선이 다음 소희라는 영화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그 얘기인데 그 영화도 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3학년 2학기라는 좋은 독립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